입니다. 유튜브 치면 나와요.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 위해서 요거 치든지 요거 치든 둘 중에 하나 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 805번을 가겠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선생님이 어떤 해석할 때 그 방법들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따라서 해보고 너희들이 풀 때도 그런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다가 해석이 되면 문장을 계속 읽어가는 거고, 해석이 된단 말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니, P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어요.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그래서 풀이가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풀이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너희들이 읽을 때도 문장을 최대한 해결할 때까지 계속 읽어 나가는 거야. 근데 문장을 읽었는데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안 읽혀. 안 읽히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처음부터 써가지고 흐름을 가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읽었는데 내가 해석이 잘 안 될 때까지 읽고 풀이를 이제 씁니다. 얘를 쓰면 이제 이렇게 쓰겠죠. 이제 과정을 써가지고 썼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럼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연구가 들어가겠죠. 연구를 생각했을 때 전혀 나하고 가깝지 않다. 패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현재 A라는 점이 있고 지금 B라는 점이 있고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P라는 점이 원위를 움직인다 이 말이 있죠. 원위를 움직이면서 뭘 생각하자? PA제곱 플러스 PB제곱 5. 문제가 달라졌죠. PA가 아니라 AP제곱 BP제곱이죠. 원래는. 됐어요? 습관상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을 구하자 이거죠. 선생님이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을 읽는 이유가 있겠죠. 알았어요? 뭐가 떠오릅니까? 제곱의 합은 충선 정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보통 길이의 합에 대한 내용하고 길이의 합 차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길이의 합은 직선으로 만드는 거야. 길이의 합은 직선으로 만드는 거. 길이의 차는 약간 독특하지만 삼각형 꼴을 만드는 거야. 길이의 차는 삼각형 꼴을 만드는 겁니다. 삼각형 꼴을 만들어. 왜? 두 변의 합이 얘보다 크니까 두 변의 합이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 A 더하기 B는 무조건 C보다 크니까 얘를 B를 하나 넘기게 되면 차의 꼴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때 둥호 발생하는 겁니다. 이 세 점이 직선을 이룰 때 차에 대한 것은 나오는데 문제는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길이를 제곱을 하게 되면 수도 제곱을 하게 되면 느낌이 확 오질 않는 거야. 그러지? 수에 대해서는 제곱을 하면 느낌이 확 오질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느낌을 판단하는 것은 딱 1입니다. 1. 기준이 1이야. 1의 제곱은 1이고 1보다 큰 수는 더 훨씬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으면 훨씬 더 작아질 수가 있다 이거지. 알겠어요? 그 외에는 판단이 않습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은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야. 도형으로 풀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풀자는 소리는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은 우리가 새로운 식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배웠던 겁니다. 뭐가? 충선 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PA제곱 PB제곱은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은 중선 정리가 떠오르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과정이 있어요. 식을 적고 흐름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위의 식을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는 그래도 쉬운 문제야.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는 쉬운 문제야. 근데 갑자기 새로운 애가 등장한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어려운 문제는 이제는 받아들이고 증명을 해보고 받아들여야 되죠. 알겠어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지. 새로운 거니까. 나는 이거 제곱을 다른 방법으로 풀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은 배우고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사용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실제로 편한 것인지 안 편한 것인지. 문제를 풀면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P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PA도 움직이고 PB도 움직인다. 둘 다 움직이면 힘들어지는 문제가 되겠죠. 변수가 두 개니까. 그럼 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했던 P에서
중점을 연결하고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AM이든 BM이든 제곱과 같다 이겠죠.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을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P를 다시 움직여 볼게요. P를 이렇게 움직여 봤더니 이제는 뭐만 움직여? PM만 달라지겠죠. AM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럼 변수가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이 문제가 훨씬 쉬워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알겠죠? 새로운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어려우니까 기억을 해놓자 이거죠. 그래서 PM만 최대가 되면 되니까 원에서는 항상 최대 최소에 대한 생각은 중심을 연결한 선 위에가 모든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최대가 되고 이럴 때 최소가 되겠죠. 넘어가 되겠죠 이제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하자. PA제곱 플러스 PB제곱 나오면 중선 정리를 생각하면 문제 상황 판단이 아주 빨라집니다. 이해됐어요? 하나 예시 다른 거. 지금 현재 중선 정리에서 우리 고1 과정에서 나온 문제 중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 위에 바탕일 때 중선 정리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다른 문제도 있어요. 뭐 또 있었냐면 X축입니다.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어요. X축의 P를 잡았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AP제곱 플러스 BP제곱. 일부러 이렇게 써준 거야. P를 먼저 써주지 않고 AP, BP. 이렇게 놓으면 P를 움직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한다? AP제곱, BP제곱을 생각한다. 이거죠. PA제곱, PB제곱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제곱의 합이니까 도대체 어디가 짧은지 어디가 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길이 합이었으면 달라지는 거죠. 길이 합이면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만들면서 이등변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니까 이 길이 대신에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 직선화 시키면 되는데 제곱의 합은 다르다. 알겠죠? 그러면 어떨 때 지금 최대가 되냐, 최소가 되냐 하면 얘를 중선 정리를 생각하면 P에서 지금 중점과 연결을 시키겠죠. 이래 되겠죠. 이제는 우리는 뭐가 생각한다? 달라졌겠죠. AM은 고정이 되니까 PM만 어떻게 되면 된다?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되면 되겠다 이거지. 최대값은 안 나오겠네요. 최소값은 어디에 있다? 딱 여기에 있네요. 수선에가 있네요. 그러면 M의 좌표가 바로 보이겠죠. P의 좌표도 바로 보이고요. 알겠어요? 제곱의 합도 구할 수 있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문제를 풀이를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죠. X축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A, 0이라고 놓고 제곱식에 집어넣게 되면 2차식이 등장해서 2차식 완전 제곱식 바꿔서 최소값 구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거는 공부는 좀 덜 돼. 공부는 좀 덜 되고 제곱의 합은 중선형 이용하면 이 상황이구나 판단이 되는 거고 원하는 점이 말 그대로 이 점이었으면 답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곱의 합은 나오면 중선 정리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꼭 사용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다음 6번. 자,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라고 합니다. 일사분면이란 말 나왔어요. 일사분면 나왔다는 것은 그 외의 것들은 제외시켜달라 이런 내용이고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뭐가 떠오른가요? X절편이 떠오르겠네. X축과 만나는 두 점, X절편이 떠오르죠. X절편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Y는 0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식으로 푸는 겁니다. X절편 나오면 Y에다 0을 집어넣은 것은 뭐다고?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풀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식으로 풀 때는 Y에다 0을 넣을 건데 그림을 그려서 그 좌표가 보인다고 하면 그 방법이 쉬울 수도 있고 식을 문자를 넣어서 Y에다 0 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0하고 6 나오죠. 알겠습니까?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알겠어요? X축과 접한다 이렇게 나오면 X축과 접한다 하면 도형으로 풀 때는 이 점의 좌표에 Y좌표와가
반지름과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도형으로 봤을 때는 식으로 풀 때는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y에다 0을 넣습니다. 그리고 접점이 발생하니까 판별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하지만 얘를 도형으로 우리가 더 많이 풀기 때문에 그림적으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일단 이 식이 연산이 꽤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축과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y에다 0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식이 막히면 y에다 0을 넣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0 집어넣으면 두 점이 나올 거고 접한다라고 나오면 뭐가 됩니까? 중군이 나올 거니까 판별식으로 넘어가겠죠. 알겠어요? 근데 그게 도형으로 해석이 되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상수항이 없네요. 상수항이 없다는 것은 기억을 하세요. 0, 0을 집어넣으면 만족을 한다. 0,0을 꼭 지난다 이런 말이야. 원을 생각할 때 원을 그릴 때 우리가 항상 뭐만 생각하고 그립니까? 중심하고 반지름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0,0을 지난다가 생각이 되면 문제를 조금 더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3,1 반지름이 루트 10 3,1 얘가 루트 10 이 말이죠. 이 점을 지나면서 뭐가 발생하시다? 원이 있겠다. 와우. 뭐 이 정도 있는가 보네요. 중심이 지금 3,1이고요. 얘가 3,1. 그러면 우리는 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현이 나왔죠. 할선이 나왔습니다. 할선이 나왔으면 우리는 수선을 긋죠. 수선을 긋고 요점의 거리가 지금 3,1이니까 요 거리가 3, 요 거리가 1. 그럼 요 거리도 3 맞나요? 그럼 6 나왔어. 0. 아까 지금 우리가 x절편 구한 거와 똑같네요. 다시 말해서 굳이 y에 0 넣을 필요까지는 없네요. 그래 그림에서 나오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x축 y축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만 볼 거다? 1, 4, 5면 볼 거니까 이 상황만 볼 거다. 이쪽 상황은 안 볼 거다. 그럼 이 점을 구해내야겠네요. 이 점 구하러 갑니다. y가 얘가 1이니까 여기도 1이네요. 이 좌표가 2가 되겠네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BP, P를 1, 4, 부면 쪽에서만 그릴 것이다. 그러면 P가 지금 요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나올 건데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이쪽까지는 가지 말고 이쪽만 가라 이 말이죠. 됐나요? 이쪽만 가달라 이거죠. 질문 갑시다. P를 잡아서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P의 개수입니다. 넓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P의 개수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은 당연히 넓이가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일까요? 넓이는 가장 작은 값은 0이 되겠죠. 0이 보다는 크죠. 삼각형이라 했으니까 0보다 큽니다. 어디에 있을 때? 여기 이만큼 있을 때 넓이가 0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데는 어디다? 가장 높은 데 원에서 가장 높은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어떤 상황이야? 중심과 이렇게 수선이 되는 상황이다. 많이 나온 그림입니다. 삼각형 원 위에 있는 두 점이 주어지고 하나의 점이 움직일 때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상황.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상황이고 그 이 점에서 수선을 긋게 되면 중심을 지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꽤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은 루트 10이고 이 길이가 1이니까 넓이가 나왔네요. 넓이의 최대값이 나왔습니다. 최대값은 3 곱하기 루트 10 플러스 1 이래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상황은 왼쪽에도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가 있겠네. 그래서 P점 두 개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는 여기를 제외시켜 달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있을 때 넓이가 얼마까지 되는지를 알아봐야겠네요. 이때가 높이가 2가 되니까 여가 지금 6이니까 넓이는 6이 되는 상황이네요. 다시 말해서 6 될 때까지는 이쪽은 세지 말고 이쪽만 세고 나머지는 두 번을 세달라 이거겠네요. 자, 얘가 그러면 자연수가 얼마인지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얘는 3루트 10 하면 자연수가 얼마까지 된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은 안 보이죠? 루트를 집어넣어야겠죠? 90 얼마까지? 9까지 되네요. 9까지. 다시 말해서 얘가 12. 얼마니까 1부터 6까지는 왼쪽만 오른쪽만 보고 7부터 12까지는 양쪽을 다 봐달라 이 말이겠죠. 1부터 6까지는 여기만 봐달라. 7부터 12는 여기까지 봐달라 이 말이 되겠네요. 알겠나요? 개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지금 너희들이 도형 시험이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도형을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야. 기말고사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알았어요? 평균이 꽤 많이 떨어집니다. 기말고사가 시험 난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거의 한 10점 정도 떨어집니다. 기말을 잘 보면 상대적으로 등급을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 0 x축 위에 있네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접선을 그었어요. 1사분면에서 원과 접하는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xn,yn에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원이 있고요. x축이 있고요. x축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반지름이 1이고 실상 반지름 1이고 지금 n, 0은 자연수일 것 같으니까 자연수네요. 이 이상의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는 얘가 1이고 n은 이만큼 있어요. 그림이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상황 판단만 해볼게요. 뭐 이런 접선이 있는가 보네요. 그래도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얘가 n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접점에 대한 얘기. x절편, y절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고 이렇게 다시 수직이 되니까 뭐 닮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닮음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고 그 와중에 좌표를 구하라 문제까지 넘어가겠네요. 알겠습니까? 이 질문이 누구냐? 요놈의 좌표를 구해달라 이거야. y좌표를 구해달라는 요구네요. y좌표. 됐어요? y좌표가 2번부터 9번까지 곱했다는 말은 규칙성을 찾아달라 이 말이 되겠네. 뭐 y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닮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는 닮음이 있으면 길이를 몇 개만 알아내면 되냐면 하나의 도형 두 가지만 알아내면 됩니다. 닮음에 대한 얘기는 여기 닮음 도형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 둘, 현재 3개밖에 없긴 한데 3개가 나오면 쌤은 닮음 도형이 3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많이 나오면 닮음 도형을 B를 하나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보면서 풀면 바로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3변 중에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만 나오면 나머지를 싹싹싹 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길이 나온 것은 현재 하나, 이 길이 하나. 또 하나는 원의 반지름이 1이죠. 이 길이가 나왔습니다. 이 길이가 1이 나왔고 이 길이가 n이 나왔어요. 그러면 1하고 n을 여기다 써놔. 여가 1이고 여가 n이네요. 그럼 여기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y좌표는 이 길이네요. 이 길이. 그럼 다 나왔네. 뭐야 닮음. 이 길이 원하는 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다 나왔으니까 요거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n분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다가 2부터 9까지 집어넣는 것은 얘를 조금 정리해서 써라 이 말이겠죠. 루트 n-1 n 플러스 1 n 제곱 n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2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주어진 식이 루트는 다 들었고요. 2부터 2 집어넣으면 2, 1, 3 3 집어넣으면 3, 3, 2, 4 규칙이 이제 바로 보였네요. 바로 보였죠? 4, 4, 3, 5 규칙이 바로 보이니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9, 9, 9, 80 남는 것은 나눠주면 9분의 루트 5 루트 9분의 5 3분의 루트 5가 답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다음 8번. 8번. 자, 현재 그림을 봤을 때 원이 지금 반지름이 3이고 중심이 0,0인 원입니다. 고도가 1 위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무언가를 했어요.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반지름이 3인 원이고 외부의 점에서 보니까 접선 두 개를 그었습니다. 자, 외부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다 이거예요. 외부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 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러면 y는 mx-a 플러스 b 이렇게 구하겠죠. 그래서 중심에서 거리하고 반지름이 똑같다라는 식을 구하면 m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뭘 이용해서 풀면 d는 r을 풀면 m이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러지 유민아? 그러지? 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거리식을 구하면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은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안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축과 평행한 선이었을 때가 안 나옵니다. 축과 평행한 선. 축과 수직인 선은 안 나와요. 둘 중에 누가 안 나오냐면 얘는 기울기가 0이니까 나옵니다. 얘는 나오고 얘는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외부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근데 식을 풀었더니 안 나와. 안 나왔다는 것은 식으로는 안 보였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리고 출발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점이 이렇게 있으니 얘는 당연히 나오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당연히 안 나오니까 답을 쓰면 얘만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 안 나오는 직선이 꼭 나올 수가 있으니 간단하게라도 그림을 그려놓고 출발하는 게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야. 알겠죠? 됐어요? 모든 외부의 접선이 마찬가지입니다. 접선을 일단 간단하게도 그려놓고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답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축과 평행한 선, 수직인 선이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등장을 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볼록성을 갖고 있으면 이 안쪽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접선을 몇 개 무조건 그리냐면 무조건 두 개를 그려요. 볼록성이 한 가지만 갖고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투 미적 들어가면 이 접선의 개수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접선은 무조건 이렇게 볼록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올 거고 이 접점과 접점에 대한 질문은 항상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것이다? 축과 수직 평행인 애들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나요? 현재 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얘는 등장을 하고요. 얘는 기울기가 0으로 등장을 합니다. 얘는 등장하지 않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이 문제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의 질문을 봤더니 접점의 좌표예요. 접점. 이 점. 얘는 물어보도 안 했습니다. 얘는 물어보도 않은 이유가 요 선 때문에 물어보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S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 S의 좌표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을 건데 얘는 안 나온다겠죠? 얘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S의 좌표야. 좌표가 나오면 힘들어집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식어 D는 R 구하면 M값이 등장을 하는데 접점은 다른 문제야. 접점은 이렇게 가야 돼.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원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연립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연립 방정식 풀면 2차 방정식 나올 거고 X값 구하고 그걸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Y좌표를 구하러 간다고요. 그러면 연산이 좀 복잡해진다 이거야. 알겠나요? 이 문제가 나온 의도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연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연산 때문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어떻게 많이 푸냐면 접점을 원하면 문제의 출발을 접점에서 출발하면 돼요. B란 점을 기억하십시오. 좌표를 질문하는 문제에서는 접점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 이 접점을 A, B라고 놓고 출발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A, B라는 점은 접선의 방정식은 나왔죠. AX 플러스 BY는 9 접선의 방정식 나왔고 됐어요? 이 식이 누굴 지날 것이다? 3, 얼마? 루트 7을 지날 것이다. 얘가 지금 4니까 이 점을 지난다고요. 그럼 식이 하나 나왔죠. 3하고 루트 7을 집어넣으면 식이 나왔죠. 식이 하나 없습니다. 식이 하나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항상 원 위에 점이 있으면 대입이 먼저야. 이게 1번식이야.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도형 위에 점이 발생하면 도형 위에 내가 점을 놓으면 이 식을 먼저 써주고 문제를 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연립을 하는 게 이 문제는 좀 더 빠른 길일 것이다. 알겠나요? 뭐 연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0번. 자, 10번. 이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직선과 접하는 원은 두 개다. 뭔 말인지가 잘 안 떠오르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y는 x제곱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요. 그리고 y축과 접한대요. y축과 접하면서 다시 이 직선과도 접한다. 아, 이 직선이 뭐 이 정도에 있나 보네요. 직선과도 접해야 돼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여기에 접하면서 이렇게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위로 올라가면 또 하나가 있나 보네요. 그러죠? 이쪽 상황만 좀 한번 그려볼게요. 여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이 직선하고도 접하고 이 직선하고도 접한다고요. 그러면 여 점에서 거리가 같다? 거리 같다. 뭐가 떠오릅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떠오르네요.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가다 보면 또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해달라는 요구네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선을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겠죠. 이걸 생각했으면 아하 답이 두 개가 있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거 이등분선 그거 가지고 교점 구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이걸 생각하면 이게 풀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됐어요? 추천하고 싶지만 아마 선택은 요걸 선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오늘 어떤 걸 선택할 거냐면 보통 이걸 선택했지 않을까 싶어. 점을 놨어요. 점을 뭐로 넣어? A라는 점이 있으니까 여기를 K, K 제곱 놨겠죠. 현재는 동시에 얘랑 동시에 접하는 애는 이쪽에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까지 적고 아하 K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되겠구나.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 K가 의미하는 게 약간 더 좀 유만 좋아서 K가 의미하는 게 접하고 있으니까 아하 K가 의미하는 게 반지름이 되겠구나 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하 이 거리하고 곡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로 놓고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루트 식을 한번 적고 할게요.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리고 중심이 k, k제곱이고요. 반지름이 k가 되는 애네요. 거리가 k라서 될 것 같고요. 제곱 2분의 k 절대값 루트 3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가 K 이렇게 놓겠네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우리가 K라고 쉽게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K의 좌표가 여기에 있는 게 확실하냐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됐어요? 의구심이 생기면 절대값 K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림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위치가 한정적일 경우가 있어요. 한정적이야. 내가 못 보는 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이 문제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얘를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식을 여기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맞게 적고 있나요? 지금 얘가 2K 여기까지 되겠네요. 지금 위에 식 아래 식의 의미는 알겠죠? 알겠죠? 절대값 안에가 지금 불편하게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뭐 양수로 만들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식을 좀 편하게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고 얘를 풀면 K제곱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2가 불마 2K가 되겠다.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이 딱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넘어왔는데 여기서부터 그 문제야. 알겠어요? 식이 K에 대한 2차 식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K니까 식이 2차 식이 두 개씩 나왔다. 그지? 그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두 개? 4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 문제 중에 뭐 되는 것이 있을 거고 안 되는 거 있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게 맞는가 요걸 솎아내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거죠. 알겠나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좀 빨리 풀긴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K가 의미하는 게 뭐냐? 0보다 크다 작다라는 것은 실수야 실수. 도형에서 실수는 무조건 교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교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2K가 제 교점이 있냐 없냐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면 플러스 둘 중에 하나만 찾아도 되겠네.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A, B입니다. 여기서 A, B라는 것은 반지름이 길이이고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은 K값이고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니까 바로 2차식 하나만 나오면 답은 나왔습니다. 됐어요? 우리는 선택만 해주면 되겠네. 둘 중에 누가 도대체 실근을 갖고 있는 놈이고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나요? 그런데 기분 나쁜 애가 한 명이 있어요. 한 마리가 있죠. 요거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우리는 얘와 얘의 교점으로 가도 되겠지만 식을 좀 변형시켜도 됩니다. 다시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으로 풀 수 있습니다. 루트 3이라는 수는 대충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보다는 우리 느낌에는 K제곱 2K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불마 2K 플러스 2랑 루트 3K를 따로 놓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이건 선택이야. 됐어요? 자, 여기서 두 개의 교점을 하는 거나 식을 변화시켜서 방정식을 세우는 건 똑같습니다. 왜? 다시 말해서 얘를 다시 뭘로 해석할 거야?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니까. 요건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야. 있는 등식이 불편하면 식을 바꾸어서 다시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 방법은 일단은 좋지 않아요. 얘를 이렇게 넘겨서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은 고1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인데 깔끔한 방법은 아니에요. 막힐 수가 있어. 막힐 수가 있다고요. 왜? 이렇게 넘기면 뭘로 넘어갈 거냐? 판별식으로 넘어갈 거거든. 루트 3 불편한데? 틀렸다가 아니야. 불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 그래프도 그나마 좀 알겠고 이 그래프도 그나마 좀 알겠다. 루트 3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네요. 플러스일 때는 축이 마이너스 1이고 축이 마이너스 1이란 그래프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축이 플러스 1인 그래프예요. 두 가지 그래프예요. 이 점이 지금 1,1이고 이건 마이너스 1,1이에요. 요거 두 개를 그린 거야. 루트 3K는 그나마 알죠? 60도인가야. 60도니까 지금 얘하고는 당연히 얘가 1,1이니까 얘하고는 당연히 만나겠다. 얘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맞으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모르겠다. 근데 원하는 답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만나고 얘는 무조건 안 만나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답은 요놈으로 정해졌죠. 축이
얼마인 거? 1인 거. 얘가 마이너스인 게 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인 게 답이니까 넘기게 되면 답은 곱은 2가 되겠네요. 답은 나왔어요. 그러면 요놈은 진짜로 안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진짜로 안 되는 건지 한번 어차피 그래프를 그렸지만 상황 판단을 했지만 교점이 있냐 없냐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상황을 판단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2는 0인데 지금은 확인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얘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우린 뭐만 판단하면 된다? 양수 음수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죠. 실근이 있냐 없냐? 답은 정해졌을 거니까. 답은 정해졌잖아요. 얘가 만족을 하면 곱은 2로 정해졌어요. 단점은 지금 문제가 답이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오니까 이 네 개를 갖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이 문제가. 알겠죠? 그런데 얘는 뭐야? 0보다 작은 1보다 작은 수죠. 1보다 작은 수 제곱하면 1보다 작고 표를 빼면 음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허근을 갖습니다.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어디에서 나온지는 알 수 있겠고 답은 2로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냐면 하는 것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 때문에. 이 절대값 때문에. 알겠어요? 우리가 거리를 재게 되면 이쪽에서 거리를 잴 때와 이쪽에 거리를 잴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선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요거 두 개의 이등분선이 이쪽에 있죠. 이등분선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러겠죠. 자, 이등분선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림 상황은 얘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죠. 아닌데요. 왼쪽 계속 가다 보면 2차 함수 만나지 않을까요? 의심이야. 이거는 의심. 이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고 아까 이거 정도는 의심이 좀 되긴 합니다. 얘는 좀 만날 수도 있지 않나요? 의심할 수 있지만 얘는 의심하지 않겠지. 그러지? 만약에 이등분선을 풀었다 하면 요거는 하지 않을 거고 혐이 또 뒤졌어. 너 저 올라가 저로 올라가. 얘는 안 할 거고 얘는 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었으면 깔끔하게 하나만 답이 나왔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도형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단이 좀 더 잘 서면 문제가 조금 더 편하고 깔끔하게 풀어집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음 10번 11번 그럼 일어서서 들어 임마. 다음 좌표 평면에서 원이 있습니다. 원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2인 원이고요. 직선이 나오는데 직선이 지금 확실히 나오지 않았네요. 상수가 포함됐으니까 당연히 우리 뭐부터 구한다? 정점부터 구하는 게 맞죠? 뭐부터 구한다? 정점부터 구한다. 정점이 뭐야? 마이너스 2,2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자, 원하고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 선분 AB와 호 A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중 작은 도형을 S1. 말이 어려워졌네. 말이 어려웠으니까 그림 보면서 상황 판단하는 게 맞겠네요. 자, 0,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렸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점은 지금 마이너스 2,2는 이 점이네요. 확실하네요. 이거는 확실하죠? 여기에다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A하고 B가 이렇게 있네요. A가 B가 어딘지 모르는데 뒤에서 B의 X좌표는 A의 X좌표도 크다겠으니까 맞네요. B가 여기고 A가 여긴 거 맞습니다. A는 무조건 확실하네요. A는 확실하고 B가 이쪽이에요. 그리고 자, 선분 AB하고 호 AB는 호라는 것은 얘도 호고 얘도 호입니다.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알려준 거야. 이것이 호가 아니라 이것만 호가 아니라 얘도 호예요. 원을 자르게 되면 원을
자르게 되면 호가 두 개가 발생합니다. 알겠어요? 습관적으로 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둘러싸인 도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넓이가 작은 도형. 이 도형을 말하고 있네요. 됐어요? 그게 S1. 두 번째, 선분 OB. OB라는 것은 OB와 호OB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네요. 둘러싸인 도형 중 넓이가 작은 도형 S2, 작은 쪽. 100% 여기는 아닙니다. B가 바뀌면서 왼쪽이 현재 위치상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달라지겠죠. 됐어요? 왼쪽 오른쪽의 의미는 애매한데 지금 위쪽 아래쪽의 의미도 애매한데 그 정도 받아들입시다. 자, 얘를 B를 움직여 볼게요. B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조금 작은 쪽이고 오른쪽은 지금 얘가 좀 작은 쪽이죠. 그렇나요? 이게 어찌해야 된다? 같아야 되네요. 같은 위치를 먼저 찾아야겠죠. 가장 쉬운 데를 찾아야 되고 쉬운 데 찾았더니 얘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오케이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네요. 그러지? 이 정도 되면 S1하고 얘가 S1하고 S2가 넓이가 같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만 있느냐 봤더니 B를 계속 돌렸더니 이제는 S1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 수 있냐면 여기가 있네요. 여기 맞나요? 여기가 B가 되니까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네요. 아하, 그러면 아까 그랬던 여기와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오케이, 요 직선이 떠올라야 되겠네요. 요 직선 위에가 있는 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점 직선의 기울기, 요놈의 기울기. 자, 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5도인 직선이야. 그러면 이게 지름이 되겠네요. 지름이 된다는 것은 요놈의 기울기하고 얘의 기울기는 수직인 관계가 돼서 둘 중에 하나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45도. 항상 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문제가 쉽냐면 중심부터 출발하면 문제가 좀 쉽습니다. 중심부터 출발하면 얘가 45도 1대 루트 2의 B를 갖고 있죠. 근데 얘가 2가 되니까 요 점은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중심이 얼마입니까? 0,2에서 출발해서 루트 2가 되니까 얘는 0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좌표가 되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2가 되니까 우리는 기울기 구할 수가 있겠네요. 요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역수가 되겠네요. 역수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마무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 문제도 선생님 풀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밖에 없어? 도형 그려서 이 그림적 상황 S1하고 S2가 어떻게 됐을 때 같냐 이런 문제야. 모의고사형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 알겠죠? 연산은 이런 연산만 좀 빨리 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시간 한 번 남았습니다. 기울기 아직 안 구했어요. 다음 4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어요. 실제 도형이 지금 좌표가 좋아 보이지는 위치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좌표 평면을 놓으면 그림이 더 잘 안 보일 거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A하고 B점을 이렇게 놓겠다. 확실한 점입니다. 확실한 점. 근데 각 A, PB가 45도를 만족하는 P가 있대요. 이렇게 하면 45도가 만족을 한대요. 45도가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뭐가 보입니까? 원주각이 보이네요. 원주각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A, B, P가 한 원 위에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거를 찾은 사람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관건은 또 하나가 더 있네요. 그렇죠? 이걸 찾았어. 이 원 위에 P가 있으면 이게 45도가 다 된다는 거죠. 원주각이 45도니까 어디로 간다? 이제 중심각으로 가겠죠. 중심각은 몇 도? 2배가 되니까 90도가 되겠다. 오, 비슷하게 그랬어.
90도가 됐어요. 됐어요? 아까 P의 위치는 여러 군데지만 이 중심의 위치는 한 군데겠죠? 한 군데겠죠? 아닌데요. 한 군데 아닌데요. 자, A, B, P를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도 있네요. 다시 말해서 원이 이쪽도 있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기가 지금 이쪽만 아니고 반대쪽도 있을 거라는 문제를 풀다가 힌트가 하나라도 나오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겠지? 다음은 질문을 가볼게요, 이제. 자, P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점 A, B, 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C, 요거를 실어놨어요. 그랬을 때 OC의 제곱. O는 어딘가에 있겠죠? 뭐 보이지 않지만 C, O가 얘가 있겠죠? 어딘가에? O가 있는데 OC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을 K라고 할 때 가능한 K값을, 가능한 K값. 의심이 되네요. K값의 합을 구하라겠다는 것은 보통은 이런 것은 한 개짜리 질문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있는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나만 해놓고 다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합니다. 두 개를 적었고는 싶은데 내가 하나밖에 못 구했어. 알았어요? 내는 이건 뒤통수 치는 문제니까 최근에는 별로 없어요. 알았어요? 근데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고 여튼간에 K가 내가 더 있다는 소리네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알겠죠? 이런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게 뭡니까 지금? 원이니까 당연히 AC하고 BC가 같으면서 직각을 이루는 도형이 나왔네요. 어떤 도형입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뭘 생각을 했습니까? 유진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뭘 생각을 했어요? 수선? 수선은 모든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뭘 생각한다? 정사각형을 생각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정사각형을 생각한다.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 어떻게 그리라 했습니까?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대각선이 수직으로 이등분이 되면서 길이가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얘를 굳이 연결 안 시켜도 관계없습니다. 필요하면 연결시키고 정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이거야.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요 선들을 가지고 문제를 대부분 풀어내는 겁니다. 정사각형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은 지금 뭐야? A점 알려줬고 B점 알려줬고 C점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실제로는 이렇게 원 그리고 나서 하는 건데 못 그렸지만 오늘 찾은 힌트가 지금 두 군데는 알려줬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C점하고 요점 C-1점, C2점만 구하면 되겠네요. 뭐 어떻게 구할 거냐? 정사각형에서 승준아 정신 차려라. 정사각형에서 두 점이 나왔을 때 C점, C1, C2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알려줬네요. 어떻게 구합니까? 좌표적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겠죠. 이쪽 점으로 갖고 와서 할게요. 이쪽이 잘 보일 거니까.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푼 사람도 있어요. 요 직선 구하고 수직이니까 이 거리 알고 거리를 푸는 문제 그렇게 푼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사각형, 정삼각형 완벽한 도형이기 때문에 확실한 점의 위치가 있어요. 알았어요? 확실한 점의 위치라는 것은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쉬운 방법이 있을 거다 이거죠. 어떤 방법을 쓴다 했습니까? 정사각형에서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점은 당연히 구해놔야 돼요.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에 있는 도형이 이런 도형을 그리라고 했죠? 뭐 위치는 관계없습니다. 가로 세로의 그 순서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도형이 합동이 되니까
이 길이가 같다는 거 이용하고 위아래만 생각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고 위아래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점은 내가 막 찍었기 때문에 좌우 위아래는 지금 뒤틀렸어요. 지금 뒤틀렸어요. 현재 마이너스 5가 지금 마이너스 3으로 가는 방법은 플러스 2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지금 y좌표 보입니까? 마이너스 2가 2로 가는 방법은 플러스 4예요. 그림에 지금 모순이 좀 있죠? 비율이 안 맞다 이거지. 사실 그럼 이 문제는 이런 상황까지 올 줄 알았으면 좌표 평면 위에 찍는 게 좀 더 나았을 거야. 근데 처음에 이 해석도 해야 되니까 이 해석하는 데는 좌표 평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흐름상황 선생님은 안 그렸을 것 같아요. 일단 안 그리고 그냥 상황 판단하고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놔야 되는데 지금 비율이 안 맞지만 그냥 이 비율대로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자, 왼쪽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데 이쪽 방향은 플러스 4고 이쪽 방향은 플러스 4. 이쪽 길이는 플러스 2, 아니 길이가 2, 그러면 길이가 2. 이게 됩니까 지금?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이고 방향성만 A원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럼 y좌표는 플러스 2만큼 올라갔다. 얘가 플러스 2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4. y좌표. x좌표는 이 길이에요. x좌표는 이 길인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는 4고요. 방향성이 이렇게 오면 플러스 2니까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C1 찾았고요. C2는 중점으로 찾아도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가도 되고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고요. 4, 2,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란 점하고 C1, C2 연결해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문제는 식은 별로 안 적었지만 도형적으로 좀 어렵네요. 됐나요? 14번. 하나, 둘, 셋, 4개 남았어, 지금. 뭐 어중간하니까 그냥 연결하고 씹시다. 자, P 지점에 있는 레이더는 반경이 지금 요만큼인데 모든 선박을 감지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방송을 보면 뭐 영화를 보면 이렇게 레이더가 왔다 이렇게 도는 레이더 있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딱 점이 보이고 이런 거 있었어요. 뭐 그런 레이더 같아요. 안에 있는 모든 선박을 감지하면서 화면에 나타납니다. P 지점은 여가 중심이 P인 것 같아요. 여가 P고요. 해서 서쪽 40km 지점 해양에 있던 한 척의 배가 시속 4km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움직인지 모르겠네 아직은. 배의 진행 방향과 동쪽하고 이루는 각이 크기가 60도입니다. 뭐 이런 거네. 40km는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수하고 빗대서 40을 봐야 돼요. 13은 루트 13은 3점 얼마 4보다 약간 작으니까 얘가 30 얼마 조금 되겠네요. 40은 좀 더 가까운데 가까운 부분에서 여기서 60도로 지나갔다 이 말이 되겠네요. 얘가 60도. 그러면은 뭐 그냥 구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림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좌표 평면에서 x축, y축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x축, y축이 있으니까 x축, y축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양수이고 y절편 양수이고 지금 뭐 이 정도 되는가 보네요. 세 개의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세 개의 직선하고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생각은 그림을 보면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심은 원은 지금 이 영역에 다 있을 가능성은 놓여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점에서 접한다고 생각하면 두 개밖에 접할 수가 없겠죠. 세 개를 그리려면 당연히 세 개의 직선이 다 보여야 됩니다. 직선에 의해서 가려지면 안 되겠죠. 알겠어요? 자, 얘는 세 개 다 보이죠? 얘는 뭐 가능하겠다. 얘는 안 되고 여기는 세 개 다 보니까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가운데는 되고
답은 4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확실치는 않죠, 아직은. 모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이 생각이 첫 번째. 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잡을 건데 여기 지금 여기 답이 4개 나올 것 같다는 것은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보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애를 한꺼번에 다 해석하는 건 쉽지 않을 거고 우리가 그래도 봤던 문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발생했다.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위치적 판단을 해야 돼요. 사분면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치적 판단은 아까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꼭 Y는 뿔마 X를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순서는 이렇게 적었지만 실은 그리면서 위치 판단을 하면 돼요. Y는 X를 그려.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 왜 얘를 그리냐가 중요하겠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무조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을 때만 동시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점은 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동시에 접할 수가 없어요. 접한다 하면 중심은 무조건 Y는 X 위에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요. 자,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하면 문제 풀 때 무조건 요 직선부터 그려놓고 출발하면 해석하는 게 쉽습니다. 딴 데 볼 필요 없이 빨간 라인 위에 중심이 있고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릴 거야. 그리다 보면 아까쯤에 4개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이제 3개 다 생각할 필요 없죠. 이제 2개만 생각이 됐잖아. 여기 접한다고 하면 둘 다 볼 필요 없잖아. 하나만 접하면 무조건 하나는 접하게 돼 있어요. 그림 비율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는 뭐만 돼? 얘하고 얘만 보고 접선을 그리면 돼요. 접하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알아서 접하게 되겠다. 여기가 있겠네요. 가능하겠죠? 또 아까 어디 했어? 여기 있겠죠. 여기 지금 파란 선하고 축하고만 생각하면 돼요. 파란 선하고 축하고만 생각하면 와 그림은 좀 힘들었어. 더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여기에 2개만 생각하면서 중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이 그리면 뭐 비율은 안 맞지만 이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삐뚤어졌나 보네요. 응?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이거네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지금 일부러 그림을 그려지고 보여주는 거고 됐어요? 내가 이런 그림을 다 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판단하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식으로 쓰면 없는 것도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없는 경우도 식으로 쓰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풀이 방법은 처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림을 못 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풀고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답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봐야 돼. 이 위치에 딱 그려가지고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은 지금 A라 넣고 출발하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얘는 뭐 A, 마이너스 A라고 판단하고 가면 되겠죠. 첫 번째는 A, A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것은 A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올 수 있고 이쪽이 점인 거는 현재 마이너스 A 플러스 A로 쓰겠습니다. 그냥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가 되니까 둘 다 A는 양수만 나와야 되겠다 이거네요. 알겠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둘 다 양수가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A, 어떤 점에서 마이너스 A, A에서 누구 직선에 이 직선에 접선을 그을 거야. 거리 D는 R로 풀 겁니다. D는 3, 4니까 5분의 A 절대값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이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거리였습니다. 거리는 반지름과 연관성이 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A라 놓은 이유는 이쪽에 있을 거라고 놓은 거죠. 그러지? 마이너스 A가 났으니까 일단 A가 양수가 되겠어요. 모르겠으면 절대값 붙이면 되겠죠. 이 문제는 절대값 있나 없나 사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5를 이쪽으로 넘기고 7a-6이 불마 5a가 되면 되겠죠. 플러스일 때는 2a가 6해서 a는 3a 양수로 맞춰놨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a가 되면 12a가 6이 돼서 a는 2분의 1. 둘 다 음수 쪽에 나온 겁니다. 이 점, 이 점. 알겠나요?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좌표, 부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7번. 8번. 8번은 수업 시간에 했는데. 8번. 자, 8번은 저번 시간에 했는데 우리가 안 했던 친구들 위해서 이건 놔두고 일단 진행할게요. 원 위의 점이 있습니다. 또 원 위의 점이 있어요. A, B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점이고 C, D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점이야. 하지만 다른 원 위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둘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1차적인 연관성. 그런데 그 둘을 가지고 A, B, C, D를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었어. 연관성이 없는 애를 가지고. A하고 B는 짝이 되고 C하고 D는 짝이 됩니다. 하지만 A, B, C, D는 지그들끼리 다 섞일 수는 없어요.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를 분리시켜줘야 돼 일단. 누구하고 누구로 분리시켜? A, B하고 C, D는 분리를 시켜줘야 돼. A, B,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분리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분리시키는 방법이 A, C는 B, D하고 그 다음에 A, C는 분리시켜 A분의 B, C분의 D.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있는 A, C가 X좌표니까 A, C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A, C를 나눠가지고 A분의 B, C분의 D로 표현하면 좀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도형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인데 그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기울기입니다. X좌표분의 Y좌표, 기울기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또 하나는 중점이 있어요. 중점. 중점보다는 사실 기울기가 좀 더 편합니다. 중점은 X좌표 더하기 X좌표로 2로 나눈 거야. A 더하기 C 얘를 2로 나누면 중점이야. 두 도형의 중점. 하지만 얘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뭘 생각하자? 기울기가 좀 더 쉬워. 잘 보이니까 기울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오라 뭡니까? A분의 B는 이 도형하고 A분의 B는 뭐? 0,0하고 A, B의 기울기야. 이 도형이 현재 이 도형이에요. 이 도형. 0,0하고 이 도형이 위에 있는 이 기울기라고. CD는 이 도형 위에 이 도형하고 0,0이 이 기울기야. 근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우리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수직 조건이네요. 수직 조건. 알겠습니까? 근데 AB도 움직이고 CD도 움직이니까 수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움직이면 쉽지 않아요. 그럼 둘 다 움직이면 쉽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둘 다 움직이면 쉽지 않아요. 하나를 고정시키자고. 하나를 고정시켰습니다. 먼 놈을 먼저 고정시켰고. 이 점을 고정을 시켰어요. 그럼 얘랑 수직인 것은 여기에 있네요. 점 하나 찾았어요. 여기에 하나 찾아서 자 움직여 봤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럼 요거랑 수직인 것은 여기에 있겠죠. 오케이. 얘가 움직이면서 얘가 오른쪽으로 빠졌네요. 여기 있으면 달라지지 않나요? 이렇게 의심을 하겠지.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이 정도로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계속 돌리다 보면 오른쪽으로 빠질 거니까 최대한 빠진 데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최대한은 어디가 있을 거냐? 여기에 있겠네요. 여기에 아마도 수직인 데가 어딘가 있겠죠. 수직인 데가 어디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수직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도형으로 들어가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 루트 3,3이에요. 그래서 많이 본 듯한 수의 관계입니다. 됐어요? 자, 기울기는 항상 생각할 때 탄젠트 생각해야 됩니다. 기울기는 항상 탄젠트 생각해야 돼요. 탄젠트 루트 3분의 1 루트 3 요걸 생각해야 돼요. 기울기에 관한 식은.
수에 대해서. 그래서 루트 3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루트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가 30도, 여가 30도, 여가 60도가 됩니다. 여가 60도가 돼요. 여가 60도가 되면서 여가 30도가 돼. 여가 30도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아까 원이 지금 AB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렇지? 그래서 원하는 것은 뭐야? A가 나타낸 도형의 길이니까 이거에 대한 중심각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중심각 중심 찍고 연결을 시키면 여기가 지금 30도, 여기는 60도, 여기는 60도, 여기는 120도가 되겠네요. 반지름이 1이니까 우리가 도형의 길이는 3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다음 20번. 뭐야?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군요. 도형이. 자,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점이 있습니다. 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인데 A가 양수예요. 지금 요 라인을 그어놓은 게 이 라인 위에가 지금 P가 있습니다. 에서 원 반지름이 중심이 0,A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두 접선을 그었어요. 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QR이라 나왔어. 선분 QR의 중점 QR을 연결했을 때의 중점이 여기 이 자리 이거의 M입니다. M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은 P가 움직이다 보면 M이 움직이면서 어떤 도형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점을 몇 개라도 찍어본다. 추론할 수 있으면 거기서 추론을 하고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답을 쓰고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좀 더 진행하든지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점을 찍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무 데나 하나 찍는 게 좋아요. 한 어중간하게 점을 하나 찍어요. 어중간하게 점을 하나 찍어요. 하나는 찍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접점을 연결을 하고 중점은 요 정도에 있겠네요. 일단 하나 찍었습니다. 하나 찍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극단적인 방법이란 건 시작점이든 끝점이든. 그러면 점이 훨씬 더 잘 보여요. 훨씬 잘 보여. 무엇을 찍을 거냐면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0에서 찍겠다 이거지. 엄밀히 따지면 양수니까 0은 안 들어가는데 0에 아주 가까운 점이 있겠죠. 그럼 뭐 0이라고 생각하고 찍어도 됩니다. 0은 안 들어가고 범위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점을 찍으면 이렇게 긋고 접점은 당연히 Y축과 평행을 이루면서 요 점이 되겠죠. 중점은. 두 개 점 찍었어요. 요 점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1이죠. 반지름 1이에요. 이 길이가 2예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입니다. 닮음으로 나옵니다. 닮음으로 나와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서 얘가 2분의 1이 나온다고요. 두 점 찍었어요. 이 정도 점을 찍었어요. 두 개의 점 찍었어요. 됐어요? 또 하나를 찍어보면 자, 극단적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 A를 어디까지 가? 저기 위로 여기가 209페이지니까 한 30페이지까지 보내요. 거기서부터 접선을 그어서 계속 내려올 거야. 이렇게. 알겠나요? 그러면 그 멀리서 보면 얘가 원으로 보여? 원으로 안 보이겠지. 점으로 보이겠지. 그러면 점에서 나는 두 개의 접선을 그은다고 생각하면 실은 거의 똑같게 내려오겠죠. 점으로 보이니까 접선을 긋지만 그러면 걔가 저 멀리서 내려온 선은 아마도 이렇게 내려왔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내려왔겠죠. 저 멀리서 내려왔으니까. 맞나요? 됐어요? 그러면 중점이 어디겠습니까? 중점이 요거의 중점은 이 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현재 지금 점을 선생님이 3개 찍었어요. 이 작업이 빨리 끝나야 돼. 목적은 이게 아니니까 원래는. 됐어요? 물론 이게 단답형으로 나왔을 때는 뭐 요렇게 점 찍으면 답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 다음엔 추론이야.
수론. 여기 이 점, 이 점, 이 점을 세 점을 지나는 것은 뭐 나는 느낌상 원이 되겠다. 원 위에서 생각한 점은 원이 나올 거니까. 그럼 아까 여기 점 남았죠? 2분의 1이었죠. 그럼 중심은 얼마고? 중심은 x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반지름은 4분의 1. 식 이래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답이 틀리겠죠? 현재 그림은 반만 나왔으니까. 반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y가 0수란 조건을 써요. 0은 아까 여기는 빼야 된다 했죠? 여기도 빠지겠죠. 원래는 빠지겠죠. 이 점하고 이 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둥어는 빠지고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식으로 추론이 나오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보는 이유는 실제 식으로 쓰면 이 식이 나올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조건은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선생님이 한번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소수령 대비고. 자, 우리가 원하는 점이 지금 어떤 점이냐면 이 점입니다. 이 점. 이 점을 지금 x, y라 놓을 거예요. 왜? 이 m점이 이 a점이 p점이 달라지면서 이 m점도 달라지면서 이 m점이 어떤 도형을 만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자,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두 개의 접선이 있는 상황이고 요 중점이 있는 상황은 우리가 당연히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 있겠죠. 그리고 접선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접점과 수직 이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상황이 나오겠네. 그러면 뭐 닮음적 요소도 있을 거고 기울기적 요소도 있을 거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0,0 이 점이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2,a. 첫 번째 무슨 조건이 있어? 수직 조건이 있는데 수직 조건을 하려면 이 식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수직 조건은 이 식을 세우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실은 이 점이 있으니까 이 점 나왔고 이 점 나왔으니까 굳이 수직 갈 필요 없이 기울기로 가도 되겠네. 기울기 얼마입니까 지금? x분의 y겠네요. x분의 y. 이 점 x분의 y.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a. 점이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으니까 오케이. 기울기는 음수가 됐다. 그거까지 확인했네요. 알겠어요? 됐어요? 현재 여기 점이 있으니까 y좌표는 양수가 되는 게 사실일 거야. x는 음수가 되겠죠. 왼쪽에 있으니까 x는 음수, y는 양수야. 이 식을 보면서 a는 양수니까 이 전체는 뭐 됐나요? 음수가 되겠죠. x는 음수, y는 양수입니다. 이제 이 식을 보고 여기서 x는 음수이고 y는 양수를 적을 수 있으면 범위가 나올 건데 이 생각이 쉽지는 않다고요. 쉽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식이 하나 나왔어. 근데 현재는 이 a라는 매개체가 지금 사라져야 돼요. 매개 변수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어떤 식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현재 이 도형이 어떤 관계야? 지금 닮은 관계가 있네요. 닮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아는 길이는 이 길이 알고요. 1. 또 아는 길이는 이 길이 알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를 알 수가 있네요. 닮음으로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루트 a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식이 나옵니다. 뭘로 구하는지 알겠나요? 수직조건 닮음 조건에서 식을 하나 뽑아냈습니다. 거의 식으로. 그래서 봤더니 제곱이 나왔으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a제곱은 4x제곱분의 4y제곱 맞나요? 요놈을 밑에 식에 대입을 하겠죠. a제곱 대신에 대입하고 제곱 할 거고 오른쪽 넘어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넘어가면 x제곱분의 4y제곱 플러스 4가 1이 되는 거고 오른쪽 두 번째 가로를 x제곱으로 통분하면 4 빠지고 x제곱 y제곱
오케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이 4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x제곱 빠지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제곱 빠졌으니까 뿔마 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제곱 제곱이니까 얘가 뭘로 빠져? 2분의 x로 빠지겠네요. 앞에 뿔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쓴 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 뿔마 중에 뭐가 있냐? 이게 이제 걸린 거예요. 다행히도 여기서 뿔마를 썼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뿔마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쓴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날려버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점을 찍었던 사람이면 요것이 뿔만지가 보일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점을 찍어본 사람이면. 이해됐죠? 됐어요? 자, 기본적으로 약간 x가 뭐라 했습니까? x는 음수라고 했죠? x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의 제곱은 양수니까 얘가 음수니까 앞에가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어렵다고 이게. 이런 게 어려워. 됐어? 그러면 넘기게 되면 이제는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분의 1의 제곱 여기까지가 답이 나오게 된 거죠. 됐어요? 답을 이렇게 쓰면 감점이 되겠죠. 감점이 되겠지. 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쪽만 나온다겠죠. 이렇게만.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그냥 여기서 y는 양수란 조건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알았어요? 왜 나왔습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면 돼. 이런 것은. 이런 거 따지지 않아. 단지 없는 게 문제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으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이 바로 답이 나올 거고 그림 그려봤더니 답이 나왔으면 식을 써도 답이 나오는 건데 실상 풀이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이런 풀이는 쉽지는 않으니까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식이 100% 완성이 안 되더라도 그림을 그려보고 점을 찍어보는 것은 공부가 되겠다.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